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우도전자랍니다. 출발합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1번 문항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 아래 내용을 등록하십시오. 자, 메뉴 엽니다.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 자, 코드 번호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중요한데, 그지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해당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가 바로 제시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매우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코드 번호 511을 딱 타이핑하면 그 위치로 싹 커서가 위치 이동된다, 그지요? 제조원가 코드인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511번 코드로 딱 커서가 자동 위치 이동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른쪽의 저교에다가 현금 저교에다가 9번이라고 번호 붙이고 이렇게 등록, 대체 저교에다가 3번 번호 붙이고 이렇게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맞죠? 현금 저교에다가 9번, 그죠? 그대로 적습니다. 공장 직원 코로나 검사비, 그 다음에 대체 저교에다가 3번이라고 번호 붙이고 코로나 검사 비용 보통예금 인출됐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시되어 있는 거 등록했고요.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기존 사업용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카드를 새로 만들었다. 다음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메뉴 엽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탭이 3개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신용카드 탭이다, 그지요? 자, 코드번호 99608 하나카드. 자, 매입이다, 그죠? 우리가 물건 구입하려고 카드 한 개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형 매입. 그 다음에 됐죠? 코드 번호, 카드 이름, 유형 적었고 이제 카드 번호랑 카드 종류 제시되어 있는 거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번호이면서 괄호 열고 매입, 괄호 닫고 여기다가 적는 거다, 그지? 1411-1580 4211 5227의 그 다음에 카드 종료 쪽에 커서 위치시키면 종류가 조회되는데 그 중에서 3번 사업용 카드라는 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것 입력 완료. 자, 메뉴 닫고요. 3번 문항 거래처별 초기 2월 작업하랍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먼저 외상 매출금 작업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외상 매출금 선택한 다음에 이제 어느 쪽 내용 작업하는 겁니다. 화면 약간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조금만 이렇게 이동할게요. 됐습니다. 어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자, 부영산업주식회사 1,450만 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소망상사 이렇게 보니까 딱 보이네. 오케이. 주식회사 소망상사 150만 원으로 수정돼야 된다, 그지? 150000. 그 다음에 신희기업을 새로 불러와야 되겠다, 그죠? F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운 다음에 신희기업 불러오고 2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숫자만 지금 타이핑한 상태고 엔터키 누르는 순간 아래쪽에 보이는 차액이라는 빨간 글자는 없어질 거다. 그죠?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어이. 차액이 0이 되었고요. 외상매출금 작업 끝났다. 그 다음에 작업할 거는 지급업입니다. 화면 왼쪽에서 지급업 선택하고 이제 오른쪽 작업합니다. 다시 이동. 자, 이렇게 이동시켰고, 자, 하나씩 볼게요. 매미실업 200만 원이다. 그죠? 2000000. 주식회사 인천전자 350만 원이다. 그죠? 3500000. 명성전기 1950만 원 맞다. 그죠? 오케이. 세 가지 작업 끝났고, 세 군데 거래처에 대해서 이제 뭐 하나 확인하면서 작업해 보았고, 차액이 0인 것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메뉴 닫읍시다. 다시 화면 정상 위치로 옮기고 됐죠? 문제 2번 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6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5월 6일에 주당 14,000원에 구입했던 주식회사 헤라의 상장 주식 1000주를 주당 17,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 샀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그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는 거랍니다. 차변에 적혀있던 단기 매매 증권을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키고 차변에 들어오는 보통예금 적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자, 한 주당 14,000원에 구입했었는데 팔아먹을 때는 한 주당 17,000원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익 봤다 그지? 한 주당 3,000원씩 이익 받고 3,000원 곱하기 1000주 300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기록되겠네요. 자, 입력할게요. 자, 메뉴 엽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7월 6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 적습니다. 얼마요? 14,000원 곱하기 1000주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을 대변에 적고 들어오는 거를 차변에 자산의 증가로 적습니다.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고 금액은 17,000원 곱하기 1000주 1,700만 원.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를 300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6일 영업부 직원 이성실 씨에게 3일간 지방 출장에서 사용할 비용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단 해당 출장비는 복귀 후에 정산할 예정이므로 임시 계정 과목을 사용하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랍니다. 출장 갈 때 돈 드니까 돈 미리 주었다 이겁니다. 정산은 나중에 할 거야. 무슨 계정 과목? 가지급금 계정 과목입니다. 대변에 현금 50만 원, 차변에 가지급금 50만 원 기록했다가 나중에 출장 돌아오면 영수증 받아가지고 차변의 가지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면서 차변을 여비교통비라는 비용 처리하고 돈 남았는지 부족했는지 파악해서 뭐 돈을 다시 돌려받든지 좀 추가로 더 주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됐죠? 지금은 가지급금 계정을 차변으로 회계 처리하는 날이다. 8월 6일. 그리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관리할 거다. 그죠? 이성실한테 주었습니다. 라고 관리하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거래처 입력 생략하랍니다. 오케이? 자, 8월 6일 차변에 가지급금 얼마요? 10만 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8월 8일 선우 상사에서 상품 400만 원을 주문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계약금으로 돈 미리 주는 거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다. 그지? 차변에 선급금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당전수표 발행했다고요? 대변의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대변의 당좌 예금 100만 원 됐습니다. 8월 8일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관리한다 그지? 거래처가 선우상사 금액이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돈을 당좌 수표 발행했다고 대변의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입력 완료. 4번 문항 9월 22일 보통예금 계좌에 이자 수익 120만 원이 발생했다. 원천 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원천 징수세액은 184800원이고 자산으로 처리한다. 우리가 은행에 보통예금 돈 넣어 놓는 바람에 이자 받았습니다. 이자 120만 원. 그러면 대변의 이자 수익의 증가 기록하고요. 이제 돈 들어오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원천 징수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 원천 징수된 금액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뭡니까? 나중에 내야 될 법인세를 미리 내는 겁니다. 세금을 미리 내었으니까 나중에 낼 세금이 작아진다 그지?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 자산인 선납세금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차변에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그래서 120만 원에서 선납세금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됐습니다. 9월 22일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얼마요? 120만 원. 차변에 선납세금, 세금으로 떼인 거 슬퍼할 필요 없어. 나중에 낼 세금이 작아지니까 자산이야. 자산의 증가. 184800.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오는 거는 1015200이라는 그 금액만 들어오는 거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5번 문항 10월 25일 운영자금 목적으로 사채 액면가액 1,000만 원, 상환기간 3년, 발행가액 950만 원을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사채의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다 그지?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했습니다. 할인 발행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사채 1,000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950만 원 적고 950만 원 차이 부분은 차변에 사채라는 부채의 차감 계정 과목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입력합시다. 10월 25일 대변부터 적을까? 사채라는 계정 과목은 액면 금액으로 적는다. 금액이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온다 그지? 950만 원. 그리고 차이 나는 거는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사채라는 부채 계정의 차감 계정 과목을 쓰는 것이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6번 문항 10월 30일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은행에서 돈 빌렸습니다. 차입금이고요. 5년 후 상환이니까 장기 차입금이 될 겁니다. 장기 차입금 대변 부채의 증가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1억 원 자산의 증가 기록할 겁니다. 10월 30일 차변부터 할까? 차변에 보통예금 1억 원 돈 들어온다.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기록한다. 거래처가 어디라고요? 거래처가 하나은행 1억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7월 15일 상원 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단 상원 상사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은 3개월 내이다.
자, 우리가 제품 팔고 요 아래에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습니다. 과세 대상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었으니까 유형 11 과세고요. 품목에 뭔가 적혀 있으니까 품목 수량 단가에 뭔가 적혀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고 그죠? 이거 입력해 줍시다. 회계 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이 문제다 그지? 돈을 이제 어떻게 받는지가 문제인데 물건값 1,200만 원, 부가가치세 120만 원 합해서 1,3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지는 세금계산서 하단부에 표시되어 있다 겁니다. 자, 그죠? 재원기초 문제를 보면 문제 거래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내용만 최소화시켜서 말로 딱 언급해주고 나머지 입력해야 될 내용들은 그냥 증빙으로 그냥 제시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자, 돈을 어떻게 받는지는 하단 쪽에 나와 있다. 1,320만 원을 전부 다 어음으로 받았답니다. 무엇입니까? 회계처리 차변 받을 어음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다. 됐지요? 자, 입력하면 되고 상대방 거래처는 어디요? 상원전자, 전자여부 전자 놓고 확인했고 입력하기 전에 딱 하나만 잔소리할게요. 자, 어음 만기가 3개월 이내이다고요. 그러면 비유동자산 아니고 유동자산이니까 받을 어음 계정하고 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다 이겁니다. 취득 당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니까 현금성 자산에 해당한다.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회의 처리해야 된다. 뭐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절대 틀린 생각이고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취득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만기는 만기인데 출발점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국제공제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이라던가 은행에서 만든 정형화된 금융상품이라든가 그래야만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어음입니다. 어음은 돈 주겠다라는 증서일 뿐 현금성 채무증권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만기가 뭐 취득일 기준으로 뭐 3개월 이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현금성 자산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개념인데 기본 이론을 좀 어설프게 공부한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 혼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개념 정리해 드렸습니다. 됐죠? 현금성 자산은 될 수 없어. 이 약속어음은. 그래서 이 부분은 받을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7월 15일 유형 10일 품목란에 전자 부품이라고 적어주자. 자, 공급가액은 1,200만 원, 부가가치세 120만 원. 상대방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상원상사. 전자여부 여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 차변의 받을 어음으로 기록하면 됐습니다. 2번 문항 8월 5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부산 세관에 부가가치세 180만 원, 공급가액은 1,8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물건 수입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유형 무엇입니까? 55 수입입니다. 회계처리요. 우리가 받은 수입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 적혀있고 부가가치세 적혀있지만 하단부 회계처리는 뭐만 한다고요? 부가가치세 부분만 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5 수입 유형의 경우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십시오 라고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제에서는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지요? 그리고 거래처가 핵심이다. 그죠? 해외 거래처 뭐 A사 뭐라고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수입 세금 계산서 주는 사람은 해외 거래처가 아니고 세관입니다. 그래서 세관을 항상 상단부 거래처로 입력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8월 5일 유형 55 수입이고 자, 공급가액은 1,800만 원,
부가가치세 180만 원. 거래처 주의하자. 세관이야. 부산 세관. 전자예부 여 분계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돈 뭘로 냈다고요?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8월 30일 영업팀에서 사용하던 비품인 에어컨 취득가액이 500만 원,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요거를 주식회사 여름닷컴에 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처분일까지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뭡니까? 유형자산의 처분 거래입니다. 당불변이다, 그죠? 유형자산 사용하다가 중고로 파는 것도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이다,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이겁니다. 유형 10일 과세고. 자, 회계처리 입력하기 전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부터 한번 분석해 보기로 했다, 그죠? 장부 금액 얼마짜리였습니까? 취득원가 5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뺀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장부 금액 300만 원. 요거를 얼마에 팔았다고요? 50만 원에 팔았다고. 물론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돈은 물건값 50만 원이랑 부가가치세 5만 원 합한 55만 원 받을 겁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분 5만 원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물건값으로 받은 것만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다, 그지? 열심히 전부 입력하고 나면 마이너스 250만 원, 즉 유형자산 처분 손실 250만 원으로 딱 표시되어야 맞게 입력한 것일 겁니다. 됐습니다. 자, 분석해봤고 입력합니다. 8월 30일 유형 10일 과세 공급가액이 얼마라고요? 50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 상대방 거래처가 이름이 주식회사 여름닷컴 전자예부 여 분계 1단계 대변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적어준다. 계정 과목은 비품 되겠다, 그죠? 얼마요? 500만 원.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준다, 그지?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에 대한 거는 코드 번호가 213번 코드다, 그지? 얼마요? 200만 원. 그리고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현금으로 받았다, 그죠? 현금으로 차변 회계 처리하고 금액은요. 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 물건값 50만 원이랑 부가가치세 5만 원이랑 55만 원 받았다 이겁니다. 차변에 현금 55만 원. 다만 55만 원 중에서 5만 원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이미 5만 원 부분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적혀 있는 거다 이겁니다. 마지막 단계요. 상단의 대차 차액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을 채워 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다, 그지? 마이너스라는 말은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어야 차변할게 대변할게 일치할 거고 차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는다는 의미는 비용의 증가이니까 계정 과목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처분 이익이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될 것이고 금액은 250만 원이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하고 똑같다, 그지요? 전표 입력 내가 잘 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맨 하단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로 250만 원 딱 채워 넣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4번) 문항 9월 7일 비사업자인 정지수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11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과세 대상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었습니다. 매출이면서 현과가 되겠다, 그죠? 22번이 코드 번호가 될 거고요. 22번 코드.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합시다. 자,
날짜는 9월 7일. 자, 유형 코드 번호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죠? 찾으면 됩니다. 매출이면서 현과 22번이 되구나. 확인했고요. 자,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 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타이핑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갈라지는 기능이 있었다. 그죠? 그 기능 활용하면 입력할 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공급가액란에 11만 원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칩니다. 그러면 10만 원과 만 원으로 싹 갈라졌고 상대방 거래처는 정지수랍니다.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10월 7일 주식회사 명장으로부터 기계장치에 대한 대대적인 수선을 통해서 생산 능력 향상과 내용 영수 증가를 가지고 왔고 수선 관련 비용 5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국민카드로 결제해서 지급하고 카드 영수증을 정상적으로 수취했다. 기계에 고쳤는데 그러한 지출을 통해서 성능이 향상되었고 성능이 올라갔고 내용 연수가 증가되었다 합니다.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중에서 자본적 지출입니까? 수익적 지출입니까? 자본적 지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을 비용이 아니고 수선비라는 비용이 아니고 뭘로 기계장치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 이론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고 이론편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실기표 문제로 이렇게 그대로 등장이 된다 이겁니다. 좋은 문제 같다 그지?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잘 개념 정리해 줍시다. 유형은요. 우리가 기계 고치고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기계 고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없다 그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켜야 되니까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건 맞고 유형은 매입이면서 카과 57을 유형으로 입력해야 될 겁니다. 회계처리, 차변의 기계장치 파악했고 대변은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외상이라는 뜻이다. 그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되 거래처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우리가 주식회사 명장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카드사로 돈 주면 된다. 그지? 그래서 미지급금 대변의 거래처를 신용카드사인 국민카드로 적자.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 입력합시다. 10월 7일 유형 57카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이니까 현금 영수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얼마요? 550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물건값 500만 원이랑 부가가치세 50만 원으로 자동으로 싹 갈라지는 기능이 있더라. 거래처는 상대방 거래처 주식회사 명장 적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어디요? 국민카드. 분계 차변에 기계장치라는 자산으로 기록한다. 자본적 지출이더라.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적되 거래처가 상단의 주식회사 명장이 그대로 끌려오는데 이거를 국민카드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7카과 유형의 경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상단부 거래처랑 하단부 회계 처리할 때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다. 중간에 신용카드사를 좀 적어주자. 이런 것들이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이었습니다. 6번 문항
10월 25일 마동 화원으로부터 제주부 직원의 결혼 축하 화환을 10만 원에 구입하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단 대금 이체 후에 전자계산서를 마동 화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했다. 우리가 꽃을 샀습니다. 우리 직원 결혼할 때 보내주려고. 자,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 임산물은 면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꽃집에서는 우리한테 과세항목이 아니고 면세항목이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주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계산서를 받았다고 유형 뭐라고요? 53 면세가 되겠습니다. 됐죠? 핵심 키워드 계산서. 그리고 계산서도 종이가 있고 전자가 있다 그지?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 여부란 여라고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겠고, 회계 처리는요. 우리 직원 결혼할 때 줬다고 그러면 차변 복리후생비 될 겁니다.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됐죠? 그리고 차변 복리후생비 할 때 코드 번호는요. 제조팀 직원이네요. 생산과 관련돼 있으니까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하죠.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10월 25일 53 면세 공급가액은 10만 원. 거래처 자 꽃집 이름이 뭐라고요? 마동화원. 전자여부 정확하게 체크합시다. 여 분계 차변의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코드다. 대변은 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었고요.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4번 오류 수정 봅시다. 1번 문항 9월 11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3,700만 원을 전액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 처리했는데 9월 11일 현재 주식회사 이오테크의 외상매출금 잔액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회사 이오테크가 당사와 신제품 거래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미리 입금해 준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그러면 정확한 회계 처리 어떻게 되어서 써야 됩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3,700만 원 들어왔어. 대변에 외상매출금의 감소는 외상매출금, 외출이라고 적을까?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는 사실 1,000만 원이고 받을 돈 1,000만 원밖에 없어서 나머지 초과는 2,700만 원은 앞으로 만들 우리 물건에 대한 계약금을 또 미리 받은 거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선수금이라는 부채다 그죠? 선수금으로 기록해야 될 거다. 물론 외상매출금, 선수금에 대해서 거래처 관리해야 됩니다. 어디로? 주식회사 이오테크로. 됐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입력 고쳐야 되겠습니다. 9월 11일에 현재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9월 11일 차변의 보통예금 3,700만 원 잘했는데 대변이 좀 틀렸다 이겁니다. 외상매출금으로 그냥 3,700만 원 했는데 그거 아니야. 자, 물론 기존에 있는 전표 내용에서 요 내용으로 이제 수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아래쪽에 깔끔하게 새롭게 입력한 다음에 기존 전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그냥 작업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저는 그냥 새롭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차변의 보통예금 3,700만 원. 그리고 적요란은 채점 대상 아닙니다. 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움직여줘도 되고 그냥 입력 안 해도 되고 채점에 영향 없는 거다. 저는 그냥 입력 안 할 겁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 3,700만 원 되었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지? 어디요? 거래처가 주식회사 이오테크 금액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선수금이라는 부채 증가 거래처 주식회사 이오테크 2,700만 원 이렇게 제대로 이제 입력했고 기존에 있는 전표는 체크해서 삭제해버리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10월 13일
소모품비, 판관비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지출액 10만 원은 적십자 회비로 확인되었답니다. 이것도 일반 전표 입력 메뉴겠다, 그지? 10월 13일. 자, 차변이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사실은 적십자 회비다 이겁니다. 자, 적십자 회비는요, 우리 회계에서는 적십자 회비라고 제시되어 있으면 세금과 공과, 협회비처럼 회비를 본다 이겁니다. 적십자사 기부금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면 차변 회계처리 기부금으로 합니다. 자료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적십자사에서 요 회비 좀 내주십시오라고 고지서 날라온다 이겁니다. 그거를 실무에서 적십자 회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고지서에 대해서 적십자사 기부금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회비라고 부르면 세부가 공과, 기부금이라고 부를 때는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즉 둘 다 정답 인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을 기부금으로 고치든 세금과 공과로 고치든 모두 정답 인정. 복수 정답은 좀 좋지 않다, 그지? 그래서 복수 정답 아닌, 복수 정답에 이슈가 생기지 않는 용어로 좀 대체해서 교재 수록하기로 합시다. 참고로 이러한 적십자사 회비, 회계에서는 관심 없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적십자 회비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적십자사 기부금 똑같은 고지서를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에 달라질 수 있어. 회계는 관심 없어. 다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적십자사에 고지서 날라와서 납부한 돈을 기부금으로 보아서 한도 테스트 하십시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거는 법인세법이라는 세법 내용이고 그러한 내용은 나중에 전산 세무 과정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 내용을 공부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복수 정답이에요. 그래서 교재 수록할 때는 복수 정답 문제 없는 다른 말로 고쳐서 수록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제가 글짓기 해봤습니다. 수재민을 돕기 위해 지역 신문사에 기탁한 금액인 것으로. 됐죠? 수재민을 돕기 위해 지역 신문사에 기탁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됐습니까? 적십자 회비로 확인되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긴 문구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차변이 소모품비가 아니고 기부금으로 수정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딱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문구 수정했고 그러면 고칩니다. 자, 이네요. 대변에 현금 10만 원을 맞다, 그지? 그러면 차변 계정번호만 고치면 돼. 그럼 이 부분. 물론 아래쪽에 새롭게 적은 다음에 기존 내용 지워도 되지만 뭐 이거는 그냥 바로 고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그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되어 있는 거를 기부금으로 이렇게 좀 낙서 지우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기부금이라는 비용의 증가로 그렇게 비용 계정 과목 이름을 바꾸는 걸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수정했고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5번 기말 수정 분계 봅시다. 1번 문항 기말에 매입 채무를 조회한 결과 명성전기로부터 외상 매입금 110만 원을 면제받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차변에 적고요. 대변은 기분 좋다, 그지?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를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이런 회계 처리 일반적으로는 기중 회계 처리로 반영할 건데 기중에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걸 깜빡 누락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12월 31일자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수동 계산으로 작업하면 되겠네. 자,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거래처가 명성전기
금액이 1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기분 좋다.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당사는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고 있고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당기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됐지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조팀의 경우 기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목표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이번에 추가 설정하기 전 금액이 2,500만 원이니까 2,500만 원만큼을 추가 설정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영업팀의 경우 목표 금액이 4천만 원인데 설정 전 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추가로 2천만 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수동 결산으로 작업해도 됩니다만 자동 결산이 조금 더 편할 거다, 그죠? 자동 결산으로 입력하기로 합시다.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그리고 상단의 퇴직 충당 보조창 클릭합니다. 자, 목표치를 적어준다, 그지? 500번째 코드, 즉 제조팀의 경우에는 목표치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영업팀은 목표치가 4천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됐습니까? 자, 이번에 추가 설정하기 전 잔액이 2,500만 원과 2천만 원이었어. 그래서 500번째 코드. 제조팀의 경우 2,500만 원. 영업팀의 경우 2천만 원을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그죠? 우리 계산했던 게 자동 표시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 확인한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 탁 클릭하면 그 2,500만 원과 2천만 원이 그 해당 위치에 딱딱 자동 표시된다 이겁니다. 2,500만 원은 제조 원가니까 매출 원가로 결국 반영돼야 될 거고 2천만 원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딱 필요한 위치에 금액 반영된 거 확인했고 상단의 전표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문항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차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십시오. 단골 메뉴다, 그죠? 이것도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작업하면 엄청 편하더라, 그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상단의 대손상각 보조창 열어서 자 대손율이 1%다, 그지? 대손율 1%를 입력한 다음에 1% 대손율로 보충법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을 딱 자동 표시해 주니까 금액 확인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에 대해서만 요구한다,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은 미수금과 선급금에 대한 추가 설정 금액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리고 필요한 거 2개만 남겨놓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 금액은 그죠? 결국 판관비라는 비용으로 반영된다, 그지? 그러한 내용까지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 2개 추가 설정하는 거는 결국 비용으로 따지면 판관비에 해당합니다라고 이렇게 딱 표시되고, 자, 요 금액 확인한 다음에 결산 반영을 클릭하면 필요한 위치에, 그죠? 판관비 쪽에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했다는 거고 2개가 이렇게 자동으로 딱 표시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전표추가 클릭하면 되겠지,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 작업 아주 신속하게 마무리해 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자 마지막 조회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봅시다. 1월부터 3월까지의 누적 현금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1월부터 3월, 3개월 동안 대변에 현금 계정 과목이 회계 처리된 거를 찾아라고 뜻이다, 그죠? 총계정 원장 메뉴 써도 되고 현금 출납장 메뉴 써도 되고, 그죠?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할 겁니다. 자, 2가지 방법으로 모두 다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
총계정 원장. 자, 1월부터 3월 조회합니다. 1월부터 3월 계정 과목은 현금 계정 과목 101번 번호네. 자, 대변의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는 거 1월 달은 요거, 2월 달은 요거, 3월 달은 요겁니다. 요 세 개 합한 금액이 정답이겠지. 합해 볼까요? 지금 계산 기록이 굳이 또 드릴 필요 없다, 그지? 바로 여기 있네. 합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836470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뭐 요 동일한 결과값을 현금 출납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지? 참고로 확인해 볼까요? 자, 현금 출납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3월 조회합니다. 쭉 회계처리 나와 있고 그중에서 출금 쪽 내용을 합하면 된다 이겁니다. 1월달 합계가 이렇습니다. 2월달 합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3월달 합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1, 2, 3월 전부 다 합한 누계는 이렇습니다 라고 나와 있다, 그죠? 누계만 보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4836470 그죠? 이렇게 동일한 결과값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합시다. 열리는 메뉴 닫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 클릭해서 하단 쪽에, 그지? 1번 문항 정답은 4836470이에요. 이렇게 입력했고 2번 문항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차액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네요. 일정 시점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 잔액을 묻고 있으니까 재무상태표 메뉴 써도 되고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써도 되고, 그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메뉴 쓸게요. 재무상태표 6월 말입니다. 6월 말.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79 837000 그리고 뭐하고 차이라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거와 차이. 자, 외상 매입금은 어디 있습니까? 부채 쪽에 있겠지, 그지? 부채에서 여기 있습니다. 178 35800 두 개 차이가 얼마일까요? 179 837000 빼기 178 358 000 하면 1479 000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자, 메뉴 닫고 2번 문항 정답은 1479 000이에요. 됐습니다. 3번 문항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을 말한다, 그지? 중에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의 신용카드 일반 매입 공급가액은 얼마일까요? 부가세 신고서 메뉴 열면 되겠다, 그죠? 자, 부가가치 모듈 클릭해서 부가세 신고서 메뉴 엽니다. 자, 기간은 1기 확정이다, 그지? 4월부터 6월. 자, 조회합니다.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 라인에 있다, 그죠?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그게 14번 라인에 반영된다 이겁니다.
14번 라인의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14번의 상세 내용은 이겁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일반 매입인지 고정 매입인지 이제 나누어서 기재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일반 매입이다 이겁니다. 묻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의 신용카드 일반 매입 공고가액이 얼마인지. 뭡니까? 정답은 60만 원, 6만 원. 공고가액은 60만 원, 부가가치세는 6만 원입니다. 묻고 있는 거 공고가액이니까 60만 원입니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보통 부가세 신고서에서 요약 내용, 그러니까 결론값 내용인 왼쪽 편에 있는 금액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전산회계 1급 조의 문제에서 그거를 조금 응용해서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오른쪽을 좀 물어보았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응용된 문제구나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거를 물어보기 조금 오버스러운 느낌이 있다 그죠? 출제 범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냥 왼쪽에서 표시되는 요약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정답이 되도록 출제된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정답은 60만 원. 마지막 3번 문항 60만 원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입력했고요. 지금까지 특별회차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